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타파입니다. 이번 달로 민선 8기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후반기 임기 돌입과 함께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김두겸 시장의 현장 행보, 또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진영 이사와 함께요. 반갑습니다. 네. 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은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김 시장도 이 말을 꽉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 시장이 울산 지역 대규모 투자 사업장에 담당 직원들 책상까지 갖다 놓고 현장에서 챙기고 도와주고 이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근데 김두겸 시장한테는 사실은 이례적이라고는 좀 하면 그렇고요. 네. 과거에 구청장 시절부터 현장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고, 예. 이번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취임 2주년 기념식 끝나자마자 예. 울산에 지금 가장 큰 두 개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예. 하나는 그 삼성 SDI에서 하고 있는 양극재, 신형 양극재 공장. 예. 두 번째가 S-오일에서 하는 샤인 프로젝트. 이 두 가지 공장 현장에 가가지고 예. 현장 행정을 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까 남구청 시절 얘기했는데 시장 되기 전에 남구청장 할 때 오토바이 타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해서 얘기거리가 되고 했는데 시장이 되더니 적극 행보의 보폭이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양극재 공장 또 샤인 프로젝트. 우리는 좀 아는데 시민들에게는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양극재 공장이라든지 샤인 프로젝트 이야기는 참 많이 됐거든요. 네. 많이 되는데 좀 낯섭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두 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울산시가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있는 곳인데요. 예. 신형 양극재 공장 이건 뭐냐면 신형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건데요. 예. 양극재는 뭐냐면 2차 전지 가운데 2차 전지는 리튬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리튬인데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 뭐가 다르냐면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지만 2차 전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양극재는 전체 2차 전지의 비용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의 절대적인 것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유치한다는 것, 생산 공장을 가진다는 것, 이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착공해가지고 현재 한 공정 8%를 보이고 있는 현장 먼저 가가지고 이걸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하고 삼성 SDI가 지난 1월에 그 1조 6천억 원 규모의 하이테크밸리 산단 개발 신형 배터리 공장 건설 사업을 하기로 투자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공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25년 아마 12월부터 아마 309 개발 사업을 준공하고 700억 규모의 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에 이제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그 부지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이렇게 제공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울산의 주력 먹거리로서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울산의 먹거리 하면은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미래 먹을거리여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샤인 프로젝트는 억소리 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건국 이래 최대 투자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조가 넓거든요. 이게 김두겸 시장이 두 번째로 방문한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건설 현장, 일자리, 투자 이런 부분이 모두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울산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처고요. 그래서 이제 김 시장은 샤인 프로젝트 추진 상황도 점검하고 S-오일과 현대건설 등 사업 관계자들에게 이양해하는 공사, 울산의 여러 건설 회사들을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도 하고 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그 구내식당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젊은이들, 젊은 층, 울산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젊은 층의 탈울산이거든요. 젊은 층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울산의 젊은이들이 과연 바라는 게 무엇이고 희망하는 게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애로사항을 듣는 이런 시간도 가지는 굉장히 어떤 현장 행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로 하자면은 제가 한 5, 6년 만에 이 온산공단을 갔는데 샤인 프로젝트 하는 구역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광역시가 이제 7곳이 있는데 샤인 프로젝트 규모를 듣고서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서 놀라더라고요. 자랑 삼아서 사업 규모를 조금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샤인 프로젝트 이 자체는 9조 2,580억. 9조. 예, 엄청나죠. 엄청난 이 돈이 투입되는 단일 규모의 최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스팀 크래커거든요. 스팀 크래커를 비롯한 대단히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팀 크래커 이게 뭐냐면 스팀 크래커는 기초 유분 생산 설비인데 예.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좀 싼 값의 그 석유화학의 어떤 그 잔여물들을 예.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생산품을 만드는 원료로 바꾸는 그런 공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2차 가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근데 샤인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아랍어입니다. 아랍어고 샤인은 매입니다. 매, 날아다니는 매. 아랍도 북방 계열의 민족인데 이 사람들도 그 독수리, 매 이런 걸 굉장히 신성시하거든요. 예. 우리가 까마귀, 삼조고를 중요시하듯이 저쪽에서는 매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잡는 게 매다 하는. 그래서 샤인 프로젝트는 매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휘장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9조 2,500억. 대단한 사업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할 만한 그런 욕심내는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까봐 말리는 사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 적극 행정이란 이런 거다.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행안부 정부에서도 이 기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지금 만들고 있을 정도로 울산발 현장 행정이 먹히고 있습니다. 총리가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행정 지원 자체가 삼성 SDI는 그 40여 년 동안 매입하지 못하면서 난제로 남아있던 사업 부진의 무연곡 사유지. 이것이 해결하기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발로 뛰니까 4개월 만에 작년 11월에 수용 재결을 해가지고 보통 3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인허가를 9개월로 단축시키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아울러서 4인 프로젝트 추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울산시의 노력 자체로 그 자재를 적재하기 위한 대규모 야적장 부지 확보, 소방공사 분리 발주, 외해 적용, 공업용수 확보 해소 이런 부분들 그런 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차장, 야적장 확보 이런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법령 개정 추진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도 보이는 등 상당히 어떤 현장에 공무원이 파견돼서 보였던 어떤 효과들이 굉장히 눈부신 업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안 됩니다. 다시 해오세요. 이렇게 해서 3년씩 소요되던 것을 되는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이제 9개월로 확 줄어드는 거죠. 안타까운 기억이지만 예전에는 울산만큼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동네가 드물다 할 정도로 울산이 좀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성과가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야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로 추진한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지난 2년 동안 전반기에 있었던 시정 성과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민선 8기가 시작될 무렵에 우리 울산의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도 있었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코로나19가 이제 막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김 시장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그 기존의 평균 3천억에서 4천억 수준이던 보통 교부세라는 보통 교부세. 이 보통 교부세의 성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김 시장 본인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울산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좀 침체됐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예. 좀 길을 살렸다. 예. 울산 시민들의 길을 살렸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야기되고요. 시에서 이야기하는 성과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통교부세. 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한 해 3천억, 4천억 정도 가지고 오면 많이 가져온다 했거든요. 예. 그걸 1조 단위로 넘겼으니까 네. 굉장히 큰 성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 시장 2주년을 이제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한 50분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성과를 보통교부세 1조 원 만들었다고 그거 1번으로 자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울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좀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게 크고요. 예. 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3, 4천억 되던 걸 1조 시대로 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거. 이게 굉장히 크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7대 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많이 국세를 내는 지역인데 예. 그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그 국비는 상당히 미약하죠. 작았거든요. 예. 미약하거든요. 네. 이게 역차별이고 울산 홀대였는데 이 부분을 시정시킨 거. 이거 네,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누가 시장을 하든 그러게요. 어떤 사람이 하든지 바로 간에 그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매년 울산이 확보할 보통 교부세 규모가 예. 크게 늘어났다 이런 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투자 유치가 22조거든요. 예. 투자 유치가 2년 동안에 22조 가까이 된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샤인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사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22조가 2년 안에 이렇게 성과를 보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전반기에 벌여놓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의 구체화. 예. 이 울산발 개발 제한구역.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희정 이사하고 이제 국립대학교 교수가 쓴 청년들의 울산 탈출 그 문제를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이제 김 시장도 이 책을 알고 있고 시사교육 창도 받더라고요. 울산 이제 과기 대학생들도 울산에서 취업하지 않고 울산 의대생도 서울로 가고 울산의 여학생 대학에 다닌 여학생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제 이런 거 청년 유출 문제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김 시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시 그러니까 민선 8기 후반기의 가장 고민거리가 바로 이제 청년 인구 유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탈울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탈울산, 인구 감소 이런 거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울산의 산업 구조가 자동화를 갖춘 대기업 위주이고 예. 인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이 적기 때문에 투자 규모에 비해서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울산이라는 게 제조업 중심 도시이긴 하지만 이 제조업 중심 도시가 대기업에서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정도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취업 기회가 그만큼 작은 것이죠. 그래서 울산 출신 청년들을 무조건 채용해달라 이렇게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힘든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역발상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울산에 기업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울산시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혜택을 준다. 혜택을 주는 대신에 울산 청년들을 많이 고용해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당당하거든요. 예. 너희들이 이 정도 혜택을 받으면 울산을 예. 위해서 이런 거 내놔야 된다. 그런 네. 식으로 대응하겠다. 그걸 제도화시키겠다는 게 울산시의 구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울산에 그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출산율이 형편없는데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마당에 지방대학을 어떻게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죠. 어떻게 바꿨죠? 사실은 그 대학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예. 울산은 뭐 선거 때마다 종합대학 유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울산의 인구 유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학 진학이기 때문에 예, 예. 언제나 이 문제가 부각이 됐고요. 실제로 김 시장이
100대 공약에다가 종합대학 유치도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지금 상황, 상당수 지방대학이 통폐합되는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덜렁 종합대학 유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대학 캠퍼스 어떤 하나의 캠퍼스를 유치해 보려는 시도도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했답니다. 했는데 협의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턱없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지방 대학의 캠퍼스를 울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바꿔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도 빨리 해제해야 된다, 많이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머지않아 이 부분이 어떤 가시화돼 가지고 아마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 말고 또 울산시가 민선 8기 후반기에 인구 유출을 막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뭘까요? 가장 핵심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 이거거든요.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 그러니까 인프라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정주 여건에서 핵심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를 보다 안정되게 만들게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울산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의 본사를 울산으로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후반기 들어서 울산시는 기업의 본사 유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기업 본사 유치에 관한 사항을 울산시 경제정책관의 업무 분장으로 분류해가지고 본사 유치를 울산시의 공식 행정사무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시장 김두겸호의 친기업 우선 정책에 혜택을 입은 기업들은 본사를 울산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 요구에 대한 해답,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울산시는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울산 상공계, 지역 사회단체, 이런 서명운동도 하고 본사 유치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울산시로부터 뭔가를 확실하게 혜택을 받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선언적으로 해달라 이런 건 좀 그렇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울산시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본사를 여기에 갖고 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뭘 받았으면 부담을 자꾸 주면은 이게 답을 놓으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선 8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회발전 특구, 전기료 차등 이런 걸 통해 기업에 상당히 많은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들은 결국 뭐냐면 다 이런 본사를 유치해오고 울산의 청년철학을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고 하는 밑바탕의 그림을 깔고 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그런 기업들이 서울로 막 옮겨서 우리가 반대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생산 공장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비즈니스가 세계적인 비즈니스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좀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선언적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막 와야 된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당장 행정적 절차를 수립할 전담 주도서도 만들었고요. 이 정식 업무로 해가지고 본사 유치를 맡아가지고 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울산시 차원에서 기업 본사 울산 이전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또 기업을 본사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양상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달리 지금 본사 유치를 울산시가 대대적인 어떤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하는 데는
본사를 유치해 온다는 것이 서울에 있는 본사를 전부 다 무조건 다 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거북함이 있거든요. 지금 세계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예. 서울에서 사무실을 전부 빼가지고 울산에 다 갖다 놓는다. 이건 그렇고요. 본사 즉 이제 뭐냐면 세금을 내야 하는 본사의 구조는 울산으로 옮기고 네, 영업을 네, 하고 대외적인 것들을 하는 건 역시 서울 사무소에 두면서 네, 이런 네. 식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게 울산시 김두겸 시장의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될까요?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국내 유수의 대기업 사업장들이 거의 대부분 울산에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이 울산에 와가지고 저 공단 쪽으로 가다가 야 이거 뭐 텔레비에서 모든 대부분 큰 기업들이 울산에 다 있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예. 다 있거든. 근데 본사를 두고 있는 그 회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몇 년 전까지 울산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있었는데 본사를 또 현대중공업도 조선 관련 이제 그 모기업을 만들면서 본사를 또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롯데정밀화 그리고 미포조선 이 정도가 이제 지금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 두고 있고 그래서 울주군에서 그 울산에 본사를 두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본사 이전 요구를 과거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 서명운동도 하고 특히 울주군의 온산공단에는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도 뭐 하나도 호응이 없었죠. 결국은 별무성과였습니다. 네. 김두겸 시장이 지난 2년 동안은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좀 디테일한 작은 그림을 많이 세심하게 그려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문화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선 후반기에는 지금까지 투자를 받은 2조 가까운 이런 투자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작업을 해나가면서 바로 본사 유치. 이것이 젊은 층을 묶어두고 또 젊은 층의 유출을 막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대학을 가능한 한 지방대학의 캠퍼스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젊은 층들에게 좀 더 많은 어떤 그 활기찬 어떤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민선 후반기에 시민들에게 좀 더 그 울산에 대한 자부심, 그 정주 여건을 확실히 하는 그런 쪽으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학 캠퍼스라는 게 울산 지역에 맞는 과 하나를 유치해 온다. 과는 아니고요. 과는 아니고. 과는 아니고 아마 이제 단과 대학 수준의 뭐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것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초만 정리해 주시죠. 지금 민선 8기가 전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후반기에는 밑그림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빼내 가지고 성과를 보여주는 작업을 갈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울산에 좀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민선 8기 후반기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 8기 전반기 2년을 마친 김두겸 시장과 후반기 과제를 얘기해봤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시장님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나은 이슈를 가지고 준비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